조시, 제발 그만 좀 뛰어다녀. 저는 미국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예요. 사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아이가 한국 태권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이야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아니, 그냥 지친 게 아니라 완전히 무너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왜냐고요? 우리 아들 조시 때문이었죠. 조시는 올해 7살이 된 초등학생인데요. 정말 말 그대로 통제 불가였어요. 어릴 때부터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긴 했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에너지가 문제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는 날이 더 많았고 교장실에 불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조시가 수업 시간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조시가 친구를 밀었어요.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어요. 어린 남자아이들은 원래 좀 활발하잖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ADHD를 의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ADHD요? 아니, 우리 아이가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조시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활발하고 호기심도 많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할 정도로 사교적인 아이예요. 그런데 조시가 문제아라니 저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시는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고 저는 그런 조시에게 점점 더 소리를 지르는 엄마가 되어 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조시 빨리 옷 입어. 조시 숙제했어. 조시 그만 좀 뛰어. 이렇게 소리치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면 조시도 짜증을 내고 저도 지쳐서 결국 서로 삐져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죠. 그러다 우연히 다른 학부모로부터 한국 태권도장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 혹시 근처에 한국 태권도장 있는 거 알아? 태권도장이 왜? 거기 보내면 애들이 진짜 달라진대. 훈육도 잡아주고 셔틀버스도 있어서 픽업도 해주고 심지어 방과 후 돌봄까지 해준대.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솔직히 좀 혹했어요. 아니, 이런 게 가능하다고요? 미국에서는 방과 후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요. 학원은 비싸고 스포츠 클럽은 그냥 운동만 가르쳐 주지 아이들 돌봐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른 학부모들이 강력 추천하기도 했고 솔직히 저도 좀 숨 쉴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한번 조시를 보내보기로 했어요.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바꿔 놓았어요. 첫날 조시는 태권도장에 가면서도 별 기대가 없는 표정이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애가 뛰어놀면서 에너지를 좀 빼고 오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데 태권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범님이 처음부터 엄청난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휘어잡더라고요. 차렷, 인사, 순간 조시가 얼음이 됐어요. 사범님 앞에서 갑자기 얌전해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첫 수업이 끝난 후 조시가 집에 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선생님이 장난치면 안 된대. 이게 무슨 일이죠? 조시 입에서 장난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다니요? 그날 이후로 조시는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부터 자기 물건도 스스로 정리하려고 하고 집에서도 뭔가 예의를 지키려는 게 보였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게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며칠 후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조시가 요즘 눈에 띄게 차분해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엔 그냥 좀 얌전해지라고 보낸 건데 조시가 변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한국 태권도장은 뭐가 다르길래? 더라고요. 그러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국 전역에 태권도장이 무려 6,000개 이상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미국 부모들 사이에서 아이 훈육과 교육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국식 태권도장은 다른 무술 도장과는 다르게 운동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절과 책임감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어 있었어요. 그런 이유로 미국 태권도장은 대기 명단이 있을 정도로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아무나 등록할 수가 없고 한국인 추천서를 받아야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대요. 어떤 곳은 한국인 추천 1점, 한국인 1단 이상 2점, 한국인 3단 이상 5점 이런 식으로 점수까지 매긴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리뷰들을 찾아보니까 미국 부모들이 태권도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규칙을 지키는 걸 배웠어요. 이제는 혼자 숙제도 하고 동생도 챙겨요. 태권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악마 같던 우리 애가 천사가 됐어요. 이게 바로 K-태권도의 힘. 태권도를 배우고 나서 우리 부부의 밤이 찾아왔어요. 아이가 에너지를 다 쓰고 일찍 자니까요. 미국 부모들이 태권도를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아이 교육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제야 이해됐어요. 왜 조씨가 변했는지, 왜 태권도 사범님이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절, 책임감, 그리고 도전하는 법을 강조하시는지. 태권도는 미국 청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스포츠로 선정된 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명문대에서도 태권도 수련자들을 높게 평가한대요. 하버드랑 스탠퍼드에서는 검은 띠를 가진 학생들을 리더십이 강하고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조씨가 태권도를 배우는 걸 단순한 취미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조씨가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조씨가 점점 변화하는 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결정을 내리게 돼요. 바로 저도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태권도가 격투기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꿔놓는 힘이 있었어요. 거기엔 예절과 존중, 인내심, 책임감을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태권도가 왜 무도라고 부르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엔 태권도장이 이렇게까지 인기 있는 게 신기했는데 직접 배워보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무술과 비교했을 때 태권도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주짓수는 상대를 바닥에서 제압하는 기술이 많아서 체력 소모가 크고, 가라데는 태권도보다 정적인 자세가 많아서 운동 효과가 다소 적어요. 그런데 태권도는 운동, 훈육, 예절, 교육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예의 바르고 리더십 있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면 태권도로 보내라, 이런 말을 할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조씨는 태권도에 점점 적응해 갔어요. 아니, 적응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빠져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집에서 혼자 앞차기를 해보기도 하고 거실에서 차렷, 경례 하면서 나름의 연습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장난치는 일이 줄었고 선생님께 네, 선생님이라고 대답하는 게 습관처럼 변했어요. 조씨가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이게 태권도의 힘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조씨는 차에 타자마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태권도장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나는 그 조용함이 너무 낯설었어요. 그리고 조씨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태권도 그만할래. 갑자기 웬 날벼락 같은 소리죠? 저는 순간 당황해서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나 승급심사에서 떨어졌어. 조씨는 몇 주 전부터 노란띠에서 초록띠로 올라가는 승급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벨트 색깔이 바뀌는 걸 엄청 기대하면서 매일 집에서도 연습했죠. 그런데 심사에서 낙제했다는 거예요. 조씨, 괜찮아. 한 번 더 보면 되잖아? 저는 별거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조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엄마, 나 태권도 못해. 난 못 올라가. 그렇게 말하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조씨가 이렇게 태권도를 좋아했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완전히 포기하려 하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어요. 아직 7살짜리 아이잖아요. 좌절을 견디기엔 너무 어린 아이죠. 그래서 다음날 저는 태권도 사범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범님, 조씨가 심사에서 떨어진 뒤로 태권도를 그만두겠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범님은 조용히 듣고 계시더니 어머니, 조씨는 내게 맡겨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조씨는 평소와 똑같이 태권도장에 갔어요. 저는 조씨가 혹시나 태권도장에서 기죽어 있을까 봐 몰래문 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범님이 조씨를 불러 세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씨,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야. 넘어진 후에 포기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진짜 패배야. 조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범님이 태권도 매트를 톡톡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태권도에서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해. 조씨,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 번 더 도전해보지 않을래? 조씨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사범님을 쳐다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시 해볼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조씨는 예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태권도를 연습했어요. 전에 비해 집중력도 달라졌고 더 이상 난 못해 라고 징징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2달 후 조씨는 다시 승급 심사를 치렀어요. 저는 태권도장 구석에서 두 손을 꼭 모으고 조씨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조씨는 앞차기를 하고 품새를 하고 송판을 깨는 시험까지 무사히 마쳤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심사위원이 발표했어요. 조씨 합격입니다. 그 순간 조씨는 얼굴이 환해지더니 제 쪽을 보고 두 주먹을 꼭 쥐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나 해냈어. 저는 감격해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훔쳤어요. 아니, 솔직히 그냥 막 울었어요. 조씨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해낸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태권도 승급을 넘어서서 조씨가 처음으로 실패를 극복한 순간이었어요. 태권도가 우리 아이를 바꿨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날 밤 조씨가 잠들기 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난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태권도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 안에는 도전 정신, 인내심,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법이 담겨 있었어요. 조씨는 이제 더 이상 쉽게 포기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는 진짜 태권도 정신을 배운 거예요. 조씨가 초록띠를 받고 집에 온 날, 저는 조용히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너무 대견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조씨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에너지를 조금 빼주려고 태권도장에 보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법을 배운 거예요. 조씨를 보면서 저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실 조씨가 태권도를 시작한 이후로 저도 이따금씩 태권도장을 들여다보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조씨가 잘 따라가는지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범님이 아이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콕콕 박히더라고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 하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진짜 패배야. 노력 없이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 원하는 게 있으면 끝까지 가보는 거야. 이런 말들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조씨한테 항상 넌 왜 이렇게 산만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이런 말만 해왔거든요. 그런데 조씨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변하는 걸 보니까 저도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나는 조씨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변하는 걸 보면서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조씨는 실패를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언제부턴가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도 조씨처럼 아니, 조씨보다 더 많이 포기해온 게 아닐까? 내가 조씨를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사실 나도 조씨처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주저앉았던 건 아닐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배워볼까? 처음엔 그냥 장난처럼 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태권도를 배우면 저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운동이 부족하던 것도 문제였고 무엇보다 조씨랑 같이 성장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권도를 배우는 게 우리 같은 일반인들만이 아니었어요.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NBA 선수들도 태권도를 배우고 있더라고요. 스파이더맨 배우 톰 홀랜드, 블랙팬서의 체드윅 보스만, 심지어 농구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그들은 단순한 액션 연기나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 수련의 일환으로 태권도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조씨도 해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 도장에서 도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사실 좀 어색했어요. 이 나이에 내가 태권도를 한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사범님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도전하는 순간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뭔가 허가 닿았어요. 저는 늘 조씨에게만 변하라고 말하고 조씨에게만 노력하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봤을까요? 그렇게 저는 조씨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걸 깨닫게 됐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을 단련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기본 발차기조차 어려웠어요. 조씨는 이미 초록띠인데 저는 하얀 띠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속 헛발질을 하니까 조씨가 오히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엄마,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잘 못했어. 근데 계속 연습하면 돼. 제가 조씨한테 했어야 할 말을 조씨가 저한테 해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태권도가 우리 아이를 바꿨고 이젠 저까지 바꾸고 있다는 거요. 그렇게 저는 조씨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면서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걸 넘어 내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도장에서 수련할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사범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범님, 태권도를 배우면 진짜 강해질 수 있나요? 사범님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다는 건 누군가를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깨달았어요.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느라 바빴어요. 조씨가 다른 애들보다 산만한지, 공부를 잘하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저는 늘 그걸 고민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조씨가 어제보다 나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씨가 태권도를 통해 성장했듯이 저도 태권도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조씨와 더 가까워졌어요. 예전에는 서로 짜증내고 다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같이 연습하고 같이 땀 흘리고 서로 응원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이제 저는 조씨와 함께 다음 승급 심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조씨는 초록띠에서 파란띠로 올라가려고 하고 저는 이제 막 노란띠를 받았어요. 조씨는 제게 발차기를 가르쳐주면서 엄청 신나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같이 검은 띠까지 가볼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색띠를 차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띠를 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예요. 그날 이후 저와 조씨는 매일같이 태권도를 연습했어요. 조씨는 초록띠에서 파란띠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막 노란띠를 받았죠. 조씨는 자기보다 몇 배는 느린 저를 보면서도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엄마, 앞차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발끝까지 쭉 뻗어야 해. 저는 발차기를 할 때마다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애 낳고 운동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몸으로 태권도를 하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땀은 땀대로 나고 온몸이 쑤셨죠.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태권도를 시작하기 전까지 저는 늘 똑같은 하루를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씨 깨우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장 보고 조씨 숙제 봐주고 저녁 차려주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어요. 제 삶은 온통 조씨 중심이었고 저는 그냥 조씨 엄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시작한 후로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조씨가 아니라 저를 위해 땀을 흘리고 저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조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조씨가 태권도장에서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처음에 태권도 하기 싫다고 했던 거 기억나?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안 그만두길 잘했어. 만약 그때 포기했으면 난 아직도 못한다고 징징댔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조씨가 정말 많이 살았구나. 예전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짜증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실패를 견디고 다시 도전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태권도를 시작한 후로 몇 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육통에 시달리면서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싶을 때도 있었고, 조씨보다 훨씬 느린 제 모습이 답답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씨가 저를 응원해주고 같이 연습하면서 저도 깨달았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게 태권도가 저희 가족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아요. 조씨는 더 이상 산만한 아이가 아니고, 저는 더 이상 조씨한테만 매달리는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조씨와 저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어요. 조씨는 어느 순간부터 태권도장형 누나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검은 띠를 찬 한 고등학생형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저 형 진짜 멋있어. 나도 저렇게 발차기 하고 싶어. 그 형은 검은 띠였고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보조 사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씨는 그 형을 완전히 롤모델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조씨가 진지한 얼굴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도 검은 띠까지 따고 싶어. 그리고 나중에 저 형처럼 되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조씨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롤모델을 찾고 진짜 목표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태권도를 시작한 후 저희 가족은 단순히 새로운 운동을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성장했고, 함께 도전했고, 함께 변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 태권도 덕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색띠를 차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띠를 차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예요. 그리고 그걸 조씨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있나요? 혹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한 번만 더 도전해보세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태권도가 우리 가족을 바꿔놓았듯이 여러분의 삶도 바뀔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진짜 패배예요.